시나브로라는 말이 상당히 좋은 말이에요, 여러분. 도저히 가망 없어 보이던 반축 쌓는 일이 시나브로 이어져 나가더니 마침내 완성의 날이 온 것이다. 그런 때 쓰는 시나브로, 천천히,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여러분, 저 시나브로라는 말이 엄청나게 한편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좋은 거지만 부정적인 관념으로 생각해 보면요, 저 시나브로가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죠. 결국은 긍정이든 부정이든 아무튼 시나브로라는 것,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뭔가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저게 우리 습관이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잘못된 습관이 결국은 나중에 엄청난 결과로 나오죠. 수문의 댐이 무너질 때 한 번에 금이 쫙 가서 무너지지가 않죠. 아주 미세한 금이 하나 가기 시작해서 그것이 조금씩 커져가면서 커다란 제방통을 무너뜨려 버리죠.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차 유리 딱 돌 맞으면 처음에 딱 맞을 때 점이 하나 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벌어서 나중에 유리 전체가 그냥 금이 쫙 다 가버리죠. 여러분, 저 시나브로라는 말이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 속뜻을 알아보면 무시무시한 겁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근성이 시나브로라는 것을 잘 안 하죠. 그냥 빨리빨리 fast. 근데 빨리빨리 해서 좋은 것도 있지만 빨리빨리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는 확률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천천히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경우는 많지만 빨리빨리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있기야 있겠지만 많지는 않죠. 물론 빨리빨리 할 때는 빨리빨리 해야 되겠지만 모든 일을 다 빨리빨리 하다 보면 결국은 실수도 저지르게 되는 거고 하는 과정 속에 오류도 나오는 거고, 그리고 빨리빨리 한다는 것은 뭐 어떠한 앞길을 막히기 위해서라든가 아니면 뭐 어떠한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하는 그런 것들은 뭐 모를까, 그렇지 않고 행하는 일들이 빨리빨리 하게 되다 보면 결국은 욕심이 과하게 되고 과한 것은 결국은 안 좋은 결과로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나브로가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틈틈이 조금씩 차츰차츰 사이사이 천천히 점차 이렇게 되는 게 시나브로네요. 한 방로 내리면 그 쌓이고 쌓인 것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우사 같은 거 무너뜨려 버리고 하우스 비닐하우스 같은 거 그 튼튼한 것들 다 무너지고 집도 무너지고 표 안 나지만 결국은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엄청난 파괴력을 쌓이게 되는 거예요. 주식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시나브로라는 말보다 더 좋은 건 없는 것 같아요. 살금살금 가는 거 있었는데 누가 신경 써? 천천히 가는 동 마는 동 가는 동 마는 동, 가는지 안 가는지 야 봐보세요. 아유, 얘도 가끔은 이게 상 한 번씩 쳤네. 가는지 안 가는지 지라고 옆으로 빠졌다가 가고, 이 별로 사람들 눈에도 안 띄죠. 위원 상사 천천히 천천히 가는지 안 가는지, 에이스 침대도 가는지 안 가는지 천천히. 얘도 보면 참 답이 안 나오는 애죠. 천천히. 인기도 없고 지금 들어가지 마요. 괜히 죽어 잘못에 들어갔다가. 뭐 여기서 샀어요. 여기서 이제 들어오면 사십시오 꼭 팽익 때 사라고, 여기 좀 들어오면 사라고 했는데 사신 분들 지금 수익 나셨는데, 얘도 보면은 사람들 별로 관심 안 갖잖아요. 관심 안 갖는데도 그냥 천천히 하면서 시장과 함께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여러분,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그러잖아요. 가랑비 우습게 생각했다는 옷 다 젖는다니까. 2002년도에 나왔을 때 코덱스 200 사가지고 가지고 있었던 분들은 여기서 만약에 샀다, 지금 500%야 10년 18년 됐네. 18년 또는 500% 났네. 그냥 계속 묻어놓았던 사람은 깡통 안 났겠다. 1000만원 누났으면 5천만원 됐네. 여기다 1억 누는 사람은 5억 됐네.
만약에 제가 지금 이 얘기 듣고 깨달으신 분은, 나 주식하기 복잡하다 생각하신 분은 지금 아이디어 나왔을 거야 벌써. 그럼 이거는 사놓고 그냥 묻어놓고 가야 되겠네 하시는 분도 있을 거 아니야. 3만원에 네? 앞으로 그럼 나도 한 10년 갈까? 그러고 10년 가면 얼마가 있을까요? 7만원? 8만원? 얼마가 있을라나? 글쎄요. 옛날보다는 속도가 빨라지겠죠? 여기서 이거 이렇게 됐는데 이거 뭐. 이게 원래 따져보면은 10년 동안 물가 상승률로 따지면 34,940원 나오네. 그러면 35,000원 잡고, 그러면은 10년 동안 물가 상승률만 3.2%씩 따지면 35,000원 가셔야 되는데 지금 3만원이니까 지랄하고 여기 25,000원이고 이렇게 왔었으면 이거 완전 거저였네, 거저. 이거 처음 나왔었을 때 처음 나왔을 때 샀던 사람도 그래봤자 마이너스 6.5% 밖에 안 되네. 깡통 날 일은 없지 뭐. 이 밑에 바닥에서 작년 8월 달에 팽이 왔었을 때 좋은 기회다 생각하고 샀던 사람은 지금 20%, 18% 정도는 났겠네. 여기다 1억 들어갔으면 지금 1800만원 수익이네. 그럼 얘가 앞으로는 얼마 갈라나? 회사가 연간 성장 3% 이상씩 성장, 그쵸. 물가 상승률만큼 제품 가격도 올라가야 되는 거니까 사실은 그 이상만큼 성장을 해야 되겠죠. 망하지는 않잖아요, 얘네들이. 그거 망하면은 우리나라 경제 다 망하는데. 여기 300개 기업들이 대단한 기업들이잖아요. 대단한 기업들. 코스닥, 코스피 합쳐서 들어간 거죠. 이렇게 시나브로로 이런 거 천천히 신경 안 쓰고 이런 걸로 해도 꽤 수익 되실 거예요. 꽤 수익 되실 거예요. 팽이 나올 때마다 조금씩 사시면 되겠어, 이런 건. 팽이 나오면 좀 사고, 좀 오르면 10%만 먹고 팔고, 좀 안 좋아서 떨어지면 또 사고 팔고, 예. 단타 쳐도 되겠어요. 단기 수익 매매. 탔다가 지금 또 팔고, 들어오면 또 사고. 얼마 좋아. 몰빵 치고 싶은 사람은 이런 거 해가지고 몰빵 치면 되지 않나? 다른 거 뭘 몰빵 쳐? 이런 걸로 몰빵 치지. 몰빵 칠 사람들은 이런 거 가지고 몰빵 치세요. 다른 거에다가 쫓아가서 몰빵 치지 말고. 망하겠어. 대신에 높을 때만 안 들어가면 돼. 예? 높을 때만 안 들어가면 돼요. 높을 때만. 이렇게 빠질 때만 사면 돼. 빠질 때. 이렇게 빠질 때 있죠. 이럴 때만 사면 되는 거야. 이렇게 툭 빠질 때. 이렇게 천천히 지수를 이용해서 해도 수익 나는데, 그러면 지수보다 변동성이 큰 종목에서는 더 천천히 해야죠. 더 빠르게 시작을 하면 문제가 생기죠. 시장 참여자의 99%는 시장을 형성해주는 밑거름 역할을 한다. 여러분이 밑거름 역할을 안 해주려면 제대로 된 투자 방법을 배우셔서 제대로 된 투자를 하셔야 돼요. 보호 자금을 한다든가 유학 자금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맞는 기업과 투자 방법을 활용을 하셔서 나가야 되겠죠. 그 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그 목표 이상 달성할 수도 있고 근사치 갈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만큼 할 수도 있고. 근데 그렇게 안 하면 나는 99%에 해당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결국은 99%로서 시장에 윗거름을 형성해주는 걸음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걸음 역할을 하는 건 좋은 건데, 남을 위해서 내가 희생을 한다? 좋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괜찮아요. 나는 다른 사람이 시장에 와서 내가 윗거름을 해주는 돈을 가지고 그 사람이 좀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어. 그런 마음으로 오셔가지고 윗거름 역할을 하고 싶은 분 계시나요? 여러분들이 주식해서 수익을 번다는 것은 누군가가 그만큼의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여기는 기쁨, 여기는 슬픔. 그래서 여러분 주식시장에서 수익 나가지고 수익 났다고 자랑하면서 좋아하면서 막 그러지 마요. 가끔은 수익 났다고 좋아가지고 나 이렇게 해서 수익 났어. 당신이 수익 났을 때는 누군가가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야. 남의 돈 뺏어온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수익 났다고 자랑하지 마요. 그걸 가지고 막 자랑해서 나 주식해서 수익 나서 돈 이만큼 벌었어 하면서 막. 결국은 당신도 누군가한테 결국은 나중에 슬픔을 당하는 일이 생겨. 남의 아픔을 가지고 내가 기쁨을 얻는 거예요, 이건. 막말로 따지면. 세력들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당신들의 슬픔을 먹고선 기쁨을 얻는 사람들이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럼 주식하지 말아야겠네. 남이 슬픈 걸 내가 기쁘는데 왜 이런 비인성적인 이런 행동을 왜 하는 거야? 그럼 당신은 왜 주식을 해? 그러니까 여러분 투자를 하라는 거예요. 물론 투자를 해서 어느 정도 상투 쳤을 때는 팔아서 누군가가 그걸 사주니까 내가 수익을 얻는 거지만 마인드 자체를 바꾸라는 거죠. 마인드 자체를. 겸손함을 가지고 천천히 시장에 겸손함으로 다가가서 정말로 비즈니스 마인드를 가지고 다가가라는 얘기인 거죠. 그랬었을 때 난 그냥 저 기업이 좋아. A기업이 좋아.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좋아. 그냥 삼성전자 투자해놓고 그냥 그런 마음으로 가서 아이고 나 어느 정도 됐는데 돈이 필요하네. 그럼 빼면 되는 거죠 뭐. 내가 목표 달성을 했네. 그럼 빼고 그냥 나오면 되면 그 투자로 인한 거기에 대한 어떤 그 가는 과정 속에 본인의 어떤 인내, 노력이라는 것은 없겠죠. 내가 올린 건 아니니까. 일도 뭐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삼성전자 직원과 이건희 회장과 그 가족들, 삼성전자 인직원들이 다 일을 해서 한 거 아니에요. 가치를 올린 거 아닙니까? 내가 한 거 뭐 있어. 돈만 갖다 댄 것밖에 더 있어.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해서 아유 고맙습니다 하고 뺐는데 다른 사람은 거기 욕심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뭐 어쩔 수 없는 거야. 악한 마인드를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해서 슬픔을 입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죠 뭐. 그건 그 사람이 투자를 바라보는 시각을 틀리게 했기 때문에 당하는 거죠. 결국은 여러분들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리고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틀려지는 거고. 그러니까 현혹을 당하는 거예요. 여기저기 마케팅에. 한방 브루스, 한방 브루스. 인생에 한 방이 어디 있어요? 그거 다 한 방에 가버려. 그치? 한 방에 가는 건 있지. 그걸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의 주머니를 또 돈을 빼오는 거고. 사람이 가장 현혹에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게 바로 탐욕을 일으키는 거죠. 상대방의 마음에 탐욕을 불을 지펴가지고 그 탐욕이 활활 타오르게 만들면 그 상황 속에서 어떠한 제안을 하더라도 그 사람은 모든 걸 다 갖다 바쳐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첫 번째 사단이 시험한 게 배고픈 자리에서 뭘 하라고 그래요? 식욕. 식욕이 탐욕의 첫 출발이잖아요. 식탐. 배고프니까 너 이거 돌 떡으로 만들어봐. 이 주식시장에서는 여러분 정말 이걸 비즈니스로 생각하세요. 비즈니스. 여러분 사업하고 싶죠? 다 사업하고 싶으실 거예요. 그럼 이걸 사업으로 하세요. 여기에는 어마어마한 기회가 숨어 있고 이 비즈니스를 만드는 방법을 알면 되는 거예요. 이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방법을. 옆집 순이한테 옆집 아저씨 아줌마한테 조금 사가지고 얼른 누가 들어오면 팔고 말해야지. 단타 치여서 막 급등 오르면 옆집에다 팔아야지. 그런 얄팍한 생각을 가지고 내가 기쁨을 얻어요? 그러면 상대방도 마찬가지 똑같은 사람이니까 당연히 누군가는 또 슬픔을 얻겠죠. 본인도 이게 왔다 갔다 한다니까. 어떤 때는 기쁨을 얻었다가 어떤 때는 슬픔으로 왔다가 그러다가 폐인되는 거지 뭐. 맨날 이것만 하는 거죠 뭐. 미끄럼 역할만 하는 거죠. 그리고 주식 되니 안 되니 주식시장에서 돈을 잃었다는 둥 말하는 둥 막 이런 얘기 전에 주식 앞으로 하지 마 막. 공부 엄청나게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기업 분석도 해야 되죠. 심리적으로도 마인드도 갖춰야 되죠. 책도 많이 읽어야 되지. 얼마나 피땀 흘리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게 그게 그렇게 만만한 건 줄 아는가 봐. 비즈니스 마인드란 말이에요. 비즈니스로서 접근을 했었을 때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 마인드로 접근 안 하니까 모나리자 여기서 사신 분들이 있어요. 자, 과연 여기서 사신 분들이 이거 누가 사고 팔고 했으니까 봉이 만들어졌겠죠. 그럼 여기에서 다가간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마음으로 다가갔을까요? 여기 비즈니스 마인드를 가지고 다가갔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제 개인적으로는. 모르겠어요. 뭐 다른 사람 어떨지 모르겠지만. 비즈니스 마인드 가진 사람은 이런 데서 사는 거고, 안 그런 사람들은 이런 데서 사는 거고. 오늘 이거 하나만 정말로 여러분 잘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요. 고급 비즈니스. 나는 주식을 비즈니스로 생각할 거야.